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83% 하락한 6만 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6만 원이 깨졌었는데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6만 원을 일단 지켜준 모습인데요. 이번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간만 열렸습니다. 현재 LB의 최대 관심사는 단기로만 놓고 볼 건데요. 단기로는 이 베트남 긴급 승인이 우선이 되겠죠. 근데 좀 안목을 길게 보신다면 백신 그리고 항암제로 구분할 수 있겠고, 항암제로는 위암 말기 NDA 신청, 그리고 선양 남성암 NDA 신청, 이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품목 허가가 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위암 말기 품목 허가가 나고, 또 간암 1차 탑라인 발표가 올해 연말에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잘 나온다면 곧장 NDA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적응증 확대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죠. 위암 1차 치료제 그리고 폐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1세대 아필리아의 미 NDA, FDA 신청, 그리고 3세대 이민요믹의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완료, 요것도 이제 조만간으로 보입니다. 임상 이상 완료가 되면 곧장 상업화 하겠다는 게 목표이기도 한데, 일단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교모세포종은요. 그리고 4세대 차세대 항암제 카티 세포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으로만 보신다면 당장 급한 건 일단 베트남 긴급 승인이겠죠. 요게 돼야 이제 WHO 승인도 갈 수 있는 건데, 베트남 긴급 승인, 그 다음에 WHO 승인, 그 다음 WHO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한 이제 백신 공급이 있겠네요. 왜? LB가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를 획득을 했으니까요. 베트남, 인도,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 몇 개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를 LB가 가져왔기 때문에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된다면 LB 입장으로는 매출이 이제 곧장 찍힐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절차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맨 처음 관문인 베트남 긴급 승인이 원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빠르면 9월 요때인 줄 알았고요. 이제 보통 정도 속도이면은 요때일 줄 알았고, 늦어도 사실은 오늘 정도까지일 줄로 알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소식이 일단 들리지가 않고 있네요. 근데 바이오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 등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주가가 원래 예측치보다 좀 늦어지니까 악성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데요. LB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 공매도가 많으니까, 또 LB의 가장 약점이기도 하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게,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 없다는 거, 공매도가 많다는 거, 그래서 악성 루머가 LB에게는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악성 찌라시 오전에 1개가 나왔고요. 또 오후에 좋은 찌라시 1개가 나왔는데요. 좋은 찌라시로는 나노젠이 WHO에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는 베트남 소식이 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건 주가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시세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악재로는 사실 지난번 증선에서 검찰 통보가 됐습니다. 검찰 고발이 아닌 검찰 통보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또 진회장 기소라는 악성 루머가 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WHO 신청권, 그리고 어제 인도에서 이제 품질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오늘 악성 루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루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성 루머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상당히 오래 했었죠. 근데 이게 또 나왔어요. LB가 증선이의 불공정 거래 조사 검찰 통보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이게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장 들어서 하락세를 보였다. 불공정 거래 조사를 검찰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담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돌아간 걸로 풀이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 틀린 얘기는 아닌데 검찰 통보로 사실상 무혐의가 된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회계법률 위반은 증선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그리고 주가 조작도 아니고, 이건 맞아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건 맞아요. LB는 항암제 리보세라닙 인상 결과 발표 과정에서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다라고 100% 판단하지 않았는데, 어찌되었건
증선위에서 의심한 거는, 금융감독기관에서 의심한 거는 자의적 해석이죠. 그래서 뭐 과장해서 발표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공정 거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거니까 이건 뭐 100% 틀리다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건 좀 그래요. 검찰 고발일 경우 기소율이 70%, 통보는 기소율이 60%이다라고 알려진 상황인데 어디서 그렇게 알려졌어요? 이걸 좀 써주셨으면 좀 더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는데, 어떤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게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나왔던 그 기사랑 거의 뭐 압축해서 낸 거랑 똑같아서 이게 왜 나왔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고 이 기자가 쓴 지난 글을 한번 살펴봤는데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사를 읽어보시면 일단 NH투자증권 측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사를 볼 때 정반합 이런 기사를 좋아하고, 너무 이렇게 한쪽 편 이야기만 대변해주는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아해요. 어쨌든 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NH투자증권은 직원들의 혐의인 자본시장법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판매사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라는 점을 강조했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 이익 제공에 대해 해당되지도 않고 고객에게 별도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없고, NH투자증권은 당시 직원들은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 설정 당시 재산 목표 수익률에 못 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 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뭐 옵티머스 측은 뭐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고 하고 이를 반영해서 환매한 바가 있었다. 그래서 김재현 대표와 뭐 모의한 적도 없고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없다라는,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는, NH투자증권 측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그 LB도 하이투자증권이랑 300억 원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근데 하이투자증권이고 요 NH투자증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L생도 옵티머스 건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죠. 그 대상이 NH투자증권입니다. L생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옵티머스 100억을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자는 NH투자증권 측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또 좀 전에도 근거도 없는, 어디서 기소율이 60%고 또 이거 회계법률 위반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왜 쓰는지, 이런 지난주 뉴스를 재탕해준, 압축해준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 기사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지난번 기사잖아요. 검찰 통보로 넘어간 LB의 불공정 거래 의혹은 40, 무혐의는 60,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거는 무슨 자기가 판사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교통사고 나서 사정관으로 야, 너 교통사고 났으니까 네가 6이고 네가 4 이렇게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보다는 오늘 기사가 사실 살짝 수위가 덜 하긴 한데, 여튼 오늘 진회장 악성 찌라시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기소설도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다면 이런 악성 루머가 과연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게다가 여태까지 사실 날짜대로 잘 못 맞췄던 적이 LB는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역이용하는 면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현재 백신은 베트남 정부에서 하는 거라 뭐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LB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봐서 좀 더 악성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게다가 LB에는 지금 공매도 포지션도 있잖아요. 요즘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여지껏 지금도 손실이 꽤 클 건데 그 손실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쓰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튼 긴급 승인이 나서 이제 이런 악성 루머가 좀 없어지길,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성과로 요 모든 걸 좀 해결해 줬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나누코박스 인도에서 품질 평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게, 현재 LB의 백신 판매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충 지난번 기사를 살펴보니까 코박스를 통해서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코박스 퍼실리티는 보시면 WHO, 그다음에 CPI, 그다음에 GVAI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THSTI 연구소랑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THSTI 연구소는
CEPI가 지정한 코로나 백신 품질 공식 평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공식력이 있고 나중에 WHO 승인을 받는다면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좀 더 용이하게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뉴스를 좀 살펴봅니다. 베트남에서 개발 중인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19 나노코박스가 인도에서 품질 테스트를 받는다. 그래서 인도 의료과학기술원 THSTI와 MOU를 체결했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THSTI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면역 완성을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나노코박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THSTI 연구소는 CEPI가 지정한 공식 품질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CEPI는 코박스 퍼실리티 안에 WHO, CEPI, GAVI가 중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이더라.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 WHO 긴급 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주된 내용은 왜 25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약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노코박스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노코박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죠. CHO 세포에서 생성된 세포를 이용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요. 그리고 단백질 재조합 백신의 핵심 키는 여기 면역 증강제인데 알루미늄 염, 면역 증강제를 알루미늄 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게 단디 바이오 것 아니겠느냐라고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임상은 보시면요. 1상, 2상, 3상으로 나눠지는데 1상에서는 60명, 2상에서는 560명, 3상에서는 13,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임상 1상을 보시면 60명을 하는데 25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5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75 마이크로그램 뭐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 그리고 임상 2상도 560명으로 했는데 25 마이크로그램, 50 마이크로그램, 75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한다고 한 거고, 임상 3상은 13,000명을 하는 건데 A상, B상으로 나눴고요. A상도 6대1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그리고 나노코박스 투여, 그리고 3B상도 그룹을 2대1로 나눠서 4,000명을 플라시보, 그리고 나노코박스를 8,000명으로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 다음 면역 반응 평가인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이뮤노글로불린 G 항체, 이거를 이제 엘리사 방법으로, 엘리사가 뭐냐면 항원 항체 방법을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 방법을 택했더니 이뮤노글로불린 G 항체가 정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래서 주사 당일 0일, 그리고 첫 번째 투여 후 7일, 28일, 35일, 56일 후에 그 정량을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중화 항체 반응, 첫 번째 투여 후 0일, 7일, 28일, 35일, 56일, 3달, 6달, 1년 뒤 그때까지 모습을 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화 항체 역가, 처음 투여 후 35일, 42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역 반응에 관한 것, 부작위로 6명씩 이제 뭐 세 그룹으로 나눴더니 18명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투여 후 0일, 28일, 35일, 56일 후의 모습을 본 거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라인은 뭐 이때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국소적 부작용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안정성에 대한 거. 그래서 심각도를 보니까 심각도가 없음, 그다음에 경미함, 그다음 보통, 그다음에 심각함인데 딱 보셔도 첫 번째 투여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투여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여도 보니까 25 마이크로그램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5 마이크로그램인데 일단 25 마이크로그램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안정성을 보시니까 파란 게 제일 없다는 거잖아요. 심각도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파란 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75 마이크로그램은 요 심각함이 있죠. 빨간 게 좀 보이니까. 그래서 25 마이크로그램을 택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전신 부작용에 관한 겁니다. 전신 부작용에 관한 건데 이것도 두 번째 투여 때는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데 첫 번째 투여 때 보시면 25 마이크로그램이 제일 심각도가 없죠. 퍼런 게 많다는 건. 예, 그래서 25 마이크로그램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 평가인데 요거는 요 그래프는 제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데 일단 요 파란색은 25 마이크로그램이고 녹색이 50 마이크로그램이고 요 색이 이제 75 마이크로그램인데 딱 보셔도 일단 처음 투여하고 약 20한 5일 정도까지는 느슨하게 증가하다가 다 비슷해요. 25는 50이던 70은 다 비슷하다가 처음에는 좀 느릿하게 증가하다 갑자기 기울기가 커지죠. 이때가 이제 약 35일 정도 때 되는 건데 여기를 미세하게 보시면 파란색이 제일 커요. 35일 때 이민효글로불린 G 수치가 60인데 대조는 얘가 이제 회복기 환자거든요. 회복기 환자는 약 7 수치를 보이는데 25 마이크로그램은 제일 높고 또 60으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항체가 약 25일부터 시작해서 약 35일 가량 요때 제일 많이 급격하게 생성이 되고 이제 떨어지는 거는 느슨하게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요 파란 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25 마이크로그램을 채택한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는 중화항체 역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25 마이크로그램이 제일 높아요. 파란색이 제일 높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중화항체 역가를 나누코박스 투여자랑 회복기에 있는 환자랑 비교를 해서 본 건데 보시면 요 파란색이 25 마이크로그램 이제 요게 이제 50 마이크로그램 요게 이제 75 마이크로그램인데 보시면 35일째도 그렇고 41일째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중화항체 역가는 여기는 회복기 환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25 마이크로그램을 채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델타랑 알파 바이러스를 보는 건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베트남 말이어서. 네, 델타도 보시면 회복기 환자보다도 월등히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보시면 델타보다 더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WHO에 제출한 자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사실 이제 추석이 있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낭보가 들려주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원래 예측했던 보도자료에서 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다소 지연되면서 LB도 그리고 LB 관련주도 약간 좀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또 악성 루머가 나오고 있는 모습,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살짝 좀 힘이 빠진 LB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 들리는지 한번 살펴보겠고 또 주말이어도 좋은 소식 나오면 제가 또 다시 곧장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길 바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